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12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영국에 이어 독일도 남중국해 군함 파견. 프랑스, 영국에 이어 독일도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군함이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독일 호위함 한 척이 아시아로 출발해 남중국해를 거쳐 귀국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암초섬 12해리 수역은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환영한다라며 우리는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법 존중,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 항행의 자유 등 합법적인 해상 이용의 이해관계가 같다라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나라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도 이를 구실로 연안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프랑스 국방부는 이달 핵 잠수함 SNA 에메로 대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겠다고 언급했다.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함이 이끄는 전단을 일본에 파병할 계획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남중국해로의 병력 집결에 전쟁 가능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 가능성 언급.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란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벤자미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모든 것을 파기하고 있으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염원을 반드시 멎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헤즈볼라에 수십만 개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고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언론들은 앞다퉈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언급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2월 25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이 이란 공격 때문이라며 이란은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지역에서 일어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의 배후로도 이란을 지목했다. 길라 가물리엘 이스라엘 환경보호부 장관은 이란에서 출발해 시리아로 화물을 운반하던 배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해역에 들어와 기름을 버렸다라면서 이란이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이란 배후설 주장은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란 이스라엘 간의 신경전이 실제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주 수천 장의 투표용지 발견.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쓰레기통에서 수천 장의 투표용지가 분쇄된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2020 대선 결과에 대한 상원 감사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에 발견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리코파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결정한 감사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도 모자라 상원 감사를 막기 위해 고소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위원회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유일한 기업을 감사하겠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들 기업은 선정 당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원은 감독위원회가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판단하면서 애리조나 입법부에서 선거 기록을 소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카운티의 소식통은 상원에서 법이 통과되고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 하자 쓰레기통에서 엄청난 투표용지 더미가 발견됐다라고 전했다. 언론은 선거 후 분쇄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경합주로 3차례나 재검표를 실시한 조지아주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방위군 5월 23일까지 주둔. 펜타곤이 주 방위군 병력을 5월 23일까지 주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워싱턴 DC를 펜스로 둘러싼 기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펜타곤은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국가방위군을 계속 주둔해달라는 의회 요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의회 경찰이 부족해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우리가 처한 위험을 감안할 때 의사당 경찰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일축했다. 국가방위군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계기로 배치됐으며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에는 병력이 2만여 명으로 증강됐다. 현재까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주변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주 방위군 푸대접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군은 이물질이 들어가고 덜 익힌 고기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50여 명은 위장병 증세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방위군은 의사당에 배치된 군인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들은 사비로 음식을 사먹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 방위군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부실한 식사가 우려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장관 이름 기억 못해 건강 이상설 재조명. 바이든 대통령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직위와 펜타곤 사무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미국민의 절반은 바이든의 대통령직 수행을 불신한다고 답했다.
8일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열린 여군 비행사 2명을 사성 사령관으로 승진하는 예식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전직 장군 그 옷을 입고 뛰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렸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유권자들이 78세의 바이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며 바이든은 취임한 지 49일 동안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라스무센 리포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직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0%가 자신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라스무센 대변인은 응답자의 76%가 기자회견 부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바이든 지지자들조차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많은 유권자들은 이미 바이든이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선 기간 내내 거론된 건강 이상설, 치매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3월 12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